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큰일 났죠. 계속, 계속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손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다는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일단 641만 원이고요. 오늘도 마이너스 26만원입니다. 이게 단기 투자가, 제가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700만원이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점점 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오늘은 손실 보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까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 들어서 계속 제가 풀 매수해가지고 오버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좀 여유 있을 때 이야기고, 현재 이 위치에서는 얼마를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배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배팅을 하지 않는 쪽으로, 확실할 때만 들어가고 아닐 때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관점으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잃게 되면, 600선 이탈해버리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인출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아직 1240이기 때문에 금액이 되게 뭐 위협적인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빼놓은 거는 이건 또 별개로 운영하니까 이 돈까지 합쳐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얘는 얘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 단기 투자 계좌에 700이 깨졌다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되게 지금 안 맞죠,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오버를 안 하는 방향으로, 혹은 하더라도 뭐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한두 종목만 하고 나머지는 장중에 배팅을 하는 쪽으로. 이건 제가 이 예를 들면 또 좀 잘 만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이나 포커를 예를 들자면, 이 포크에서 배팅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좋은 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포크를 친다고 치면, 패가 좀 안 좋게 들어왔을 때는 계속 죽어버리는 겁니다. 배팅을 안 하고 계속 죽어버리죠. 그럼 이제 바닥에 깔아놓은 그 돈만 나가니까 별로 안 읽혔죠. 그래서 손실이, 손해를 계속 봐가지고 잃고 있을 때는, 무리하게 이제 본전 찾기 위해서 배팅을 더 집어넣으면 그게 함정이 돼갖고 더 빠져들어가 봅니다. 냉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따고 있을 때는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그냥 점수 나면은 기분 좋게 스톱 이렇게 하는데, 읽고 있으면 조금 불안하다 싶어도 고를 합니다. 왜냐면 한 방에 그냥 확 이렇게 벌고 싶은 그것 때문에 본전하고 싶은 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되면 조급해지기 때문에, 잃었을 때는 더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제 자신한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손실은 정말 컸습니다. 이거 이렇게 손실을 안 봤어야 되는데, 일단 좀 긴축으로, 정말 좋다 싶을 때 짧게, 또 배팅 금액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요즘 들어서 계속 뭐 한 종목에 200만원 300만원 뭐 막 배팅을 했는데, 이제는 100만원 혹은 50만원 이렇게 한 종목에 100만원 밑으로 배팅해서 만원 2만원씩이라도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씩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한 700선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상적인 일반적인 배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손실 보면, 어제 방송할 때 오늘까지 손실 보면 다 정리하고 긴축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8월달에 이게 벌써 마이너스 40만원까지 났죠. 이틀 만에 지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댓글 중에 지금 제가 600만원 인출한 걸 중기 투자로 넘겨가지고, 중기 투자에 지금 오늘도 약간 수익이 나가지고 중기 투자가 더 재밌습니다. 지금 지금 75만원 수익이 났죠. 600만원인데 얼마 안 했는데 지금 75만원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씩 쭉 종목 사놓고 가만 놔놓으니까 수익이 조금씩 계속 불어납니다. 근데 단기 매매는
이 무리하게 자꾸 그 배팅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올라간다 싶어서 추가 배팅을 했다가 하락하면서 이익 보고 있던 게 오히려 손실 봐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중기 투자는 그냥 사놓고 안 건드린다고 가만 놔두니까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5만 원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 투자에 지금 현재 675만 원 그 들어 있고요. 오늘 그 중기 투자에 수익 났던 부분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호재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급등하지는 못했고, 약간 하락하던 부분을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기 투자의 잔고는 675만원, 현재 6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675만원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계좌는 제가 손익 표시할 때 따로 안 하고 이건 이대로 그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투자는 중기 투자를 운영하고, 제가 메인 화면에 그 금일 손익 해갖고 나타내는 거는 단기 투자 계좌 요 부분만 그 마이너스 26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투자는 어차피 뭐 단기의 소부분이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확실하게 나오는 쪽으로 가려면 한 3, 4개월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남북 이산가족 뭐 화상회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통일부에서 뭔가 하려고 시도를 지금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3, 4개월 묻어놓자는 관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는 이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제 댓글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600만원에 또 이쪽에 6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몰아가지고 단타해도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뭐 나눠서 굳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몰아서 만약에 제가 1200만원으로 지금 배팅을 하면 오늘 손실이 거의 한 80만원대 나왔을 겁니다. 오늘 제가 했던 방식대로 했다면 거의 한 100만원 날려먹었을 거예요. 인출해갖고 중기로 빼버렸기 때문에 단기 투자 계좌에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26만원 손실봤지, 이게 만약에 그 중기 단기를 합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단타 매매를 했다면 오늘 한 100만원 이상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몰아갖고 큰 금액으로 단타 배팅을 하면 벌 때는 많이 벌겠지만, 제가 단타 배팅이 몰아갖고 미스로 막 때려가지고 한 방에 하루에 한 300만원 넘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3, 400만원 하루에 벌고 그 다음 내리 한 3, 4일 동안 계속 손실 봐갖고 한 600만원인가를 마이너스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 땐 더 벌 수 있지만 반대로 방향 잘못하면 손실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주식 투자 유튜브 그 전문가들 방송을 몇 개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송 자체가 궁금했기 때문에 봤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유튜브 방송은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는 저는 제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 봐버리게 되면 제가 제 스타일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은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올라가고 싶은 올라가는 종목 풀배팅 해갖고 딱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이익실현 탁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이평선 잡아가지고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차트 모양이 요럴 때 들어가고, 아니면 손절하고 뭐 요는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딱 줄자 끄갖고 하면 명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코스타나 선생님 책에 그러면 안 된다고 써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그냥 큰 수익을 올린다는 차원보다는 위험 관리를 해가지고 잃지 않는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투자 마이너스 26만원이고 중기 투자 오늘 한 15만원 정도 플러스 난 것 같으네요. 오늘은 어제 끝까지 합쳐서 35만원 해서 지금 단기 투자 계좌는 중기 투자 계좌는 675만원 현재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썰은 좀 길었습니다. 계속 손실 보다 보니까 제가
근데 지금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피곤해갖고 제가 힘이 없었고 오늘은 좀 푹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은 맑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왜 이랬는지를 알고 잃었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희 씨가 혼주세 마감을 했는데요. 제조업 경기지수 PMI 지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경기 부진이죠. 제조업이 PMI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제조업 생산이 줄었다는 얘기니까요.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지고 이제 금리가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80대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고 내려가면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미국 경제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지표가 한번 나오면 물가 상승 이래갖고 경기 과열이다 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시키고 또 지난밤처럼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하니까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니까 경기 침체다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악재로 작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경기 침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금리 인상 우려감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경제학적인 혹은 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투자자들 심리로 대강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어느 쪽으로 오더라도 불안하다는 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제 초반에는 그렇게 안 빠졌었는데 후반에 가서 이 지수가 조금 밀렸는데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연준 의장 말고 연준 위원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하다가 조기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도 제가 보기에는 연준 위원회 할 때 위원이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해가지고 그 회의에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할 거냐 말 거냐 해갖고 예를 들어서 한 5명인지 몇 명인지 있으면 그 중에 하겠다는 사람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숫자를 보고 이제 많은 쪽으로 해서 결론 내리는 최종적으로 집계된 내용을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연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조기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 전제를 달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취업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했는 정도의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테이퍼링을 당겨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증시를 다우지수 보면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좀 불안하다. 밑으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나스닥도 뭐 들어올리긴 했지만 음봉으로 눌렸기 때문에 이거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 증시 끝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 거래소가 상승했죠.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금 포지션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입력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 계속 입력해보는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이걸 주로 보는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제까지 1조 2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잡혀 있었거든요. 선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로 봤을 때 하방 쪽으로 잡았는 것으로 제가 집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1조 6천억이나 매수해버렸기 때문에 하방 잡았던 걸 다 정리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만 보면 외국인들이 내려갈 줄 알고 배팅 쳤다가 하락을 안 하니까 정리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상방 배팅 쳤다기보다는 내려가는 배팅을 전부 다 그냥 정리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선물은 이제 중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오늘 그 현물도 지금 한 6,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남는 게 콜하고 풋인데 옵션이 지금 양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콜도 잡고 있지만 풋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물이 포지션이 정리됐다고 쳤을 때 아래쪽으로 확 빠지든지 위쪽으로 확 올라가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익이 나는 구조로 지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들어왔기 때문에 이 8월달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선물은 9월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옵션 만기가 지금 보니까 그 8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 콜풋을 양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동성이 심해지는 쪽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정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감을 줍니다. 디플레이션 쪽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상 우려감까지 해서 제가 지금 어제 말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계속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쪽에 뭔가 자꾸 찜찜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내 증시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확 줄이고 매수가 들어와버리고 현물을 매수해버리는 바람에 방향이 왠지 돌아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길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잘 모르겠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래서 지수는 좀 아리송하다.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확 빠질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행보하고 있다가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들어올리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청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를 지금 보시면 장기간 횡보했습니다. 횡보했는데 이걸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8.15 특사해갖고 풀려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는 또 IT 기업들이 또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잡아놨던 거를 대부분 청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 내려갈 것 같은데, 의외로 국내 증시를 외국인들이 오늘 상방적으로 해서 들어올린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치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쪽으로 봤을 때 내려갈 것 같은데 국내 증시 들어올려 버렸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건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상황 봐가면서 사태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빠질 위험성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어제 우림기계하고 경남스틸 350, 350 대충 이렇게 330, 300 얼마 해갖고 반반 나눠가지고 우림기계하고 경남스틸을 가지고 넘어왔었거든요. 이게 치명타였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관련주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대장적인 덕성이 확 밀려버렸죠.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행보에서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약간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가버린 상황에서 비어있는 대표가 없는 상황에 들어왔다는 거죠, 입당하러.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는 걸 계획을 몰랐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찾아갈 때, 어느 집에 찾아갈 때 집에 어른 계시느냐고 전화해보고 가죠. 그냥 가갖고 문 두드리고 훅 들어가진 않죠. 그러면 방문할 때 스케줄을 비서진한테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죠.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밑에 참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조율한 다음에 우리가 이때쯤 갈 것 같은데 이때 시간이 됩니까 하고 해갖고 이제 그럼 꽃다발에다 하나 준비하고 샴페인을 하나 터뜨리는지 이렇게 준비해놓고 들어와야 이게 뭐가 맞는데, 그냥 훅 들어와 버리니까 이준석 대표도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가 이런 느낌 해서 여기서 좀 불협화음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 뭐 이 부분 그 자세히 들어보면 그 나쁜 뜻으로 말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무 은밀하게 그걸 막 이렇게 재단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말했는 것 같은데 표현이 상당히 미숙하다는 게 나온 거죠. 이것저것 다 띄고 나서 그 본뜻이 그게 맞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적어도 대통령 후보 정도 된다면 표현할 때 말을 표현하는 그 표현법에서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120시간 뭐 일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몰아서 그냥 일하고 뒤에 몰아서 쉬자 이게 그 IT 쪽에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짜는데 이걸 주 52시간 일하고 그냥 집에 가고 이래버리면 일이 안 되니까 몰아갖고 그냥 한 그 일주일 동안 밤새 갖고 막 풀어 뛰고 그 다음에 한 2주 동안 푹 쉬고 이렇게 프리하게 하자 이런 법으로 짜지 말고 하자 이런 차원을 말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잘라보고 보면 주 122시간간 누구 죽이려 하나 이래 돼 버리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표현하는데 지금 미숙한 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관련주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잡았던 게 최재형 관련주 쪽에 그 우림기계를 잡았고 그나마 이 이론이나 오픈 베이스 안 잡고 우림기계 잡은 게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 우림기계 잡고 그다음 홍준표 관련주에서 그 경남스틸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그 최재형 관련주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재형 관련주도 지금 따로 그 관심 종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관련주 밑에 붙여놨었는데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유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따로 띄워놨는데요. 최재형 관련주도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도 그 대체로 밀렸고 적게 밀렸지만 밀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관련주 쪽에 악재가 맞는데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당장 그냥 돌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다. 윤석열 관련주 지지율이 내려왔을 때 이게 어디로 갈지를 한번 지켜보고 가는 쪽으로 따라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했습니다. 둘 다 손절을 했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이재명 지사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왜냐하면 현재 지지율 2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을 꺾여버렸을 경우에 반사이익이 여권 쪽에 이재명 지사 쪽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좀 그 지지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봤는데 문제는 얘도 못 올라갔다는 거죠. 프리엠스, 동신건설, 토타소프트 다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다 오늘 그 정치 테마주는 한꺼번에 그냥 다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고요. 오늘 좀 특이했던 게 범량건영입니다. 이게 그 기본주택인가 뭐 그 이재명 지사가 오늘 그 정책 발표를 하는데 2시에 한다 그랬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바빠가 이거 어디 나온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YTN 뉴스도 다 꺼버리고 있어갖고 못 들었는데요. 일단 2시에 기본 주택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이 뉴스 때문에 오늘 그 아침부터 올라가려는 시도가 보였었어요. 근데 정작 발표할 때 다 돼가지고 다시 밀려버렸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오히려 기존에 뭐 동신건설 같은 단지 안동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이런 명분보다는, 이제 대선 주자의 정책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범량건영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 뭐 이건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범량건영을 괜찮게 보는데 이게 지금 급락하고 있다가 돌리는 거라서 쉽게 돌리지도 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관련주로 편입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늘 정치 테마주는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남북경협주는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대충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남북 통신성 개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큰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을 연결하자고 저쪽에서 제안했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그
우리한테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뭔가 이렇게 둘이 대립하고 있다가 먼저 손 내미는 쪽이 뭔가 좀 그 급한 사람이 손 내밀죠. 답답한 사람이 웅을 파는 식으로. 그래서 통신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호재로 일단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강경한 표현을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한미연합훈련 안 하면 거기에 준하는 뭔가를 우리가 너하고 우리 남한하고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딜이 들어온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위는 국정원장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맞다 틀리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 정도였는데 이것만 합쳐봤을 때는 호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아주 안 좋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북한의 식량 지원이 제일 급할 것 같다 해서 조비가 오늘도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중기 투자에 수익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 게 이 조비가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8%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농업 관련주 쪽이 보통 쌀을 제공할 때 쌀 비료 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쌀만 주면은 끝이지만 비료는 다음 농사 짓는데 주기 때문에 쌀 비료는 농업 관련해서 같이 세트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쌀은 솔직히 종목이 없죠. 농협 이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관련주인 조비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오늘은 대유라는 종목도 살짝 돌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이제 대유도 제가 한번 어저께 잡았다가 다시 정리했던 종목인데요. 이 왜 대유를 주의 깊게 보느냐 하면 효성 OMB 같은 이런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지금 눌리는 흐름이고요. 대유는 지금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비료 관련한 주 호재가 떴기 때문에 호재에 반응하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눌러서 물량을 틀어갖고 잡고 지금 돌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돈다면 조비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본다면 대유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단지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딱 가면 물린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이걸 소화를 못하고 계속 밀리는 거죠. 근데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 이것만 넘어가면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유도 조비 못지않게 비료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다. 물론 이제 효성 OMB나 남해화학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뭔가 좀 찜찜해요 움직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우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경농은 조비가 경농의 자회사입니다. 경농이 농약하고 뭐 이런 쪽인데 조비는 비료 쪽을 담당하는 그래서 경농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조비가 계속 올라가면 모회사인 경농도 영향을 받아서 따라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말하는 게 뉴스에 나오면서 조비가 쭉 올라가서 강하게 갈 뻔했는데 이때쯤 뉴스 나오기 시작했네요. 쭉 올라갈 뻔했는데 밀렸죠. 근데 이 부분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돌발 뉴스 나와갖고 자꾸 땡겨 올리니까 이게 세력들이 그냥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물량을 눌러갖고 누르는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걸 단기로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지금 꼬리 달렸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기로 길게 봤을 때 내려왔다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올라가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 월봉으로 봐도 아직까지 거의 고점 위치죠. 그래서 이거 뚫으면 한참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려면 남북 정상회담까지 뭔가 뉴스가 나와야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계속 보유를 할 생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반도체 쪽에 무슨 대단한 뭔가가 나올까 싶어서 반도체 관련주 제가 뽑아놓은 종목도 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시세가 완전히 확 날 정도의 어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지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먹히는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또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는 못하고 반도체 관련주도 좀 챙겨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자동차나 이런 쪽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손절했다가 마지막에 그 대유 100만원 잡았고요. 요걸 잡은 이유는 이제 조비는 대장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중기 투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쪽에 대유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랐으니까요. 얘도 한 번쯤 올라갈 것 같아서 100만원만 지금 잡았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SD바이오가 지금 맨 그 자가진단 키트죠. 상장하고 나서 지금 밀리다가 오늘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젠도 지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아마도 이게 미국 쪽에 백신 접종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이 종목 미국 쪽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휴마시스가 SD바이오 따라서 돌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여기서 잡았다가 정리하고 나서 또 올라버려 갖고 상당히 속상했는데요. 어쨌거나 마지막에 종가 부근에서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뭐 그냥 그 손실 받았거나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장중에는 나름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이게 수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남북경협주 뉴스 뜨고 나서 완전히 흐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범량근영 같은 경우에 제가 범량근영을 여기서 잡았거든요. 실제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8,590원에 잡았어요. 와, 되게 높이 잡았네, 이거요. 이렇게 높은 데서 잡다니.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잡았다가 위에서 이익 실현 좀 했는데, 여기서 그냥 확 빠져버리는 바람에,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었다가 까먹고 이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매매는, 단타 매매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비가 또 이 단기 과열 걸리네요. 이 또 모양이 안 좋죠. 단기 과열 걸리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다 도망가 버리죠. 이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죠. 지정 예고니까 내일 단일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도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조건은 뒤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일은 이 선을 안 올리려고 세력들이 던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기 투자로 잡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그렇거나 말거나 단기로 봤을 때는 걱정되지만 그냥 길게 보면 단기 과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악재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그냥 어차피 묻어놓는 거니까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칠 겁니다. 이거 단일가 지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이 묶이죠. 미수풀 배팅 해놓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정리하는 것 힘으로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유는 그런 거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가 대충 제가 잡은 종목 무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는 진짜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7, 6만원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부디 좀 힘내가지고 최근 들어서 너무 지금 데미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대충 오늘 시장이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목들 보면 제가 관심 종목도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다. 반도체 쪽 이런 쪽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를
뭐 억대로 매수해 놓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좋은 날이었겠죠. 오늘만 아니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소액으로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장이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서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